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마시의 이수남입니다. 다이밀러와 토요타는 한때 테슬라에 투자를 했죠. 테슬라 주식을 되팔면서 짭짤한 이익을 봤지만 그들에게 테슬라는 이제 타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 타도 테슬라 모델 S를 외치면서 개발해온 벤츠의 EQS와 리더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모델 S의 신형 플레드의 개발 내용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2012년 테슬라가 최초의 럭셔리 전기차 모델 S를 런칭했을 때 100년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내연기관 기술과 세계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로 자부심이 강했던 메르세데스 벤츠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격, 항속거리, 충전 인프라 문제가 워낙 컸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는 시기상조라 했을 것이고 재경본부는 수익도 안 되는 차를 뭐하러 개발하느냐 했을 것입니다. 16년 9월이 되었어야 CASE 케이스 전략을 수립했지만 여기서 이에 해당하는 전동화 전략이 우선순위에서도 본격적인 전기차보다는 어디까지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전기차가 되었죠. 그러나 내연기관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수요가 많은 세그먼트에 집중하여 EQC, EQA를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 테슬라 모델 S를 무시한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S클래스는 미국 시장에서 2006년 한때 3만 대 이상을 판매했는데 모델 S 투입 후 급격하게 판매가 추락하여 작년에는 6,6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홈링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모델 S의 판매에 혼쭐이 난 형국입니다. 자, 와신상담 절치부심 벤츠는 모델 S 출시 후 9년 만에 EQS를 개발했습니다. 원모션 디자인의 해치백 스타일로 지금까지 나온 차 중에서 가장 낮은 최저 공기저항 계수 0.20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을 최대화하여 투휠 드라이브 차량의 경우 WLTP 기준 77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중점을 두어 최대 사이즈의 MBUX 하이퍼 스크린도 개발했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되는 오토파일럿의 기술에 대응하여 EQS는 레벨 3의 자율운전 기술을 독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테슬라 모델 S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모델 S의 독점적 지위는 19년에 발표된 포르쉐의 타이칸으로부터 견제를 받아왔는데 이제 아우디의 이트론 GT, 벤츠의 EQS 등과 본격적인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번 모델 S 플레드는 주행 성능 향상과 인테리어 대폭 쇄신에 중점을 두어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 향상은 공기저항 계수 저감, 고효율의 신파워트레인 적용, 차량 경량화, 히트펌프, 라지에타 성능 향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EQS에 비해 열세가 되는 실내 거주성을 최대한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차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 EQS가 따라올 수 없는 게임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벤츠의 EQS는 내연기관 S클래스처럼 컴포트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EQS의 전장은 5216mm로 S클래스의 400T보다 약간 깁니다. 휠 베이스는 3210mm로 S클래스 장축 대비 6mm 정도 작을 뿐입니다. EQS의 재원의 장점은 거주 공간을 최대화하고 있고 에어 서스펜션과 함께 컴포트감을 중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플레드는 이전 모델 대비 전장 50mm를 증대하였다고 하나 5021mm로 EQS 대비 195mm 짧습니다. 휠베이스 또한 250mm 짧은 편입니다. 벤츠가 EQS를 발표할 때나 테슬라가 모델 S 플레드를 이번 발표할 때 공기저항 계수를 경쟁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전기차 시대의 공기저항 계수 CD치가 항속거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벤츠는 EQS의 CD치가 0.20으로 세계 최고라고 치고 나왔습니다. 반면 최고라고 예상되었던 아우디 이트론 GT의 CD치는 0.24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이번 발표에서 모델 S 플레드는 양산차 세계 최고의 CD치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벤츠가 분명히 4월에 세계 최고라고 발표했는데 무엇 때문에 세계 최고라고 주장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CD치는 차량의 재원 그리고 프론트에서 리어까지의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차량의 전폭과 전고에 의해 결정되는 전면 투영 면적의 영향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모델 S는 EQS에 비해 전장과 전고는 짧지만 전폭은 큰 편입니다. 이 지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EQS의 CD치가 좀 불리하게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벤츠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는 타사는 휠이 회전을 고려하지 않는 CFD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벤츠와 아우디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WLTP와 EPA의 테스트 방법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벤츠는 완모터의 후륜 구동 방식 투휠 드라이브를 EQS 450 플러스로 전후륜에 각각 한 개의 모터를 탑재한 4휠 드라이브 차를 EQS 580 4매틱이라 하여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 S는 전후륜에 각 한 개의 모터를 탑재한 4휠 드라이브 방식을 롱 레인지로 하고 전륜에 하나, 후륜에 두 개의 모터로 구성된 트리플 모터의 4휠 드라이브를 플랫으로 설정하였습니다. EQS가 재원도 크고 배터리 용량도 크기 때문에 무거울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4휠 드라이브 기준 공차 중량을 비교해보면 EQS는 2185kg이고 모델 S의 투모터의 4휠 드라이브의 공차 중량은 2162kg입니다. 무려 423kg나 가볍습니다. 이러한 요소와 함께 파워 성능 면에서 모델 S는 압도적인 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휠 드라이브 기준 파워에서 500kW로 EQS의 385kW를 앞서고 있으며 최고 속도 제로백 성능에서도 발군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차량의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테슬라의 차별화 전략은 고성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 S 플레이드 성능에 대해 일론도 마치 우주선 같은 감각이고 지금까지 양산된 차량 중에서 가장 빠른 차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플레이드에서 760kW, 1020마력을 넘는 파워와 시속 60마일까지의 도달시간 1.99초, 0에서 400m까지의 도달시간 9.23초, 최고속도 320km의 슈퍼카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실제로 1.99초가 안된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하여 이 성능을 만족하는 차를 개발했을까요? 우선 테슬라는 이전 P100D 퍼포먼스 모델 대비 80kg이나 경량화를 실현했습니다.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만 주요 사양을 유지하면서 80kg 경량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모델 S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경량화했는지 구체적 정보가 없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드웨어 기술도 소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효율이면서 새로운 전동 파워트레인을 도입하였고 이전에 비해서 2배의 크기로 하여 냉각 성능을 향상시킨 라지에트도 있습니다. 고효율 공조 시스템을 위하여 독자 개발한 히트 펌프도 도입했습니다. 한냉지 사양에서 항수거리가 이전에 비해 30%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기술로 차내 냉방에 필요한 전력을 약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등 한냉지에서의 성능 향상도 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실물을 보여준 것은 모터와 감속기 등의 전동 파워트레인입니다. 테슬라는 모터의 업계 최초의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로터를 보지 않은 슬리브에 스틸 대신 카본 파이버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금속과 카본 파이버의 열 팽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로터를 만드는 데 매우 고도한 기술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 X에서는 카본 파이버의 압력 용기를 자사의 펠콘 9 로켓 용으로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아마 거기서 기술을 전용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고속 회전 시 원심력으로 로터가 퍼지려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카본 슬리브의 도입으로 2만 rpm 같은 고속 회전에서도 원심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모터의 에어갭을 좁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도입으로 모터의 회전 속도를 18,000rpm에서 2만 rpm으로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개선 혁신의 노력은 출력 관리에서도 나타납니다. 시스템 합계 출력은 1020마력으로 지금까지 모델처럼 초고속 영역에서 출력이 떨어지지 않고 시속 320km까지 쭉 1000마력을 유지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또한 최종 감속비가 9.73에서 7.5로 하이 기어화가 되었는데도 시속 60마일까지의 도달 시간이 떨어지지 않은 것도 대단합니다. 이러한 고성능 주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타이어 사이즈도 19인치, 21인치 공이 와이드화 되었습니다. 천하의 벤츠는 이대로 테슬라의 고성능 버전을 지켜만 볼까요? EQS도 상위 고성능 버전과 저가격 버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고성능 버전의 출력은 현재 385kW에서 560kW로 증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력을 증대하면 모델 S 플레이드의 성능과 한판 붙을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내연기관이라면 쉽게 할 수 있는 벤츠지만
전기차에는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대에서 발표된 4680 배터리는 이번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터리는 350V에서 450V로 강화되었습니다. 항속거리는 이전 PTC 히터를 대신하는 히트펌프로 블레이드의 21인치 타이어 기준 334마일에서 348마일로 14마일 증대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납 배터리를 사용해왔는데 무겁고 쉽게 열어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테슬라가 12V 배터리를 왜 못 만드는지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플레이드부터는 6.9A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채용되었습니다. 10 정도의 대단히 작은 배터리지만 납 배터리처럼 몇 년 만에 열화하지 않고 차의 메인 배터리와 동일한 수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에서 외견상으로 보면 EQS의 NVUX 하이퍼 스크린과 모델 S의 17인치 종용 디스플레이와 요크 스티링에서 차량의 성격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은 차량 재원 차이로 인하여 분명히 모델 S가 작습니다. 이전 모델 대비 대시보드를 낮게, 짧게, 컴팩트하게 디자인하여 실내가 넓어졌습니다. 프론트 시트가 약간 앞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뒷좌석의 레그룸도 넓어졌고 쾌적한 착좌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수바루 차량은 한정된 재원에서 실내 공간을 넓게 보이기 위하여 대시보드 위치를 낮추는 디자인을 했던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메이커입니다. 모델 S에도 이러한 개념이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전기차 시대에 실내 공간을 최대화하는 차세대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시트는 냉방 기능과 함께 프론트 시트 어깨 부분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 정숙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라스에는 어쿠스틱 그래스가 채용되어 고속도로에서는 라이벌 EV보다 정숙성이 떨어졌던 것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츠 EQS의 MBX 하이퍼 스크린의 특징은 최대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실행하는 부분과 조작과 표시가 제로 레이어 수법으로 적용된 점이 있습니다. 또한 AI가 마사지 프로그램, 생일날 리마인더, 일정표의 재행까지 20개 이상의 기능을 자동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테슬라의 모델 S의 기능은 기존 모델이나 EQS 기능 대비 UX, UI가 한층 혁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라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조작은 거의 소프트웨어에 떠맡기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오너가 키를 갖고 다가오면 도어로크를 해제하여 주고 운전석에 앉아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운전할 거죠 라면서 D단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후진이네요 하고 R단으로 변경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판단이 틀린 경우는 사람이 입력 조작을 행하면 됩니다. 테슬라의 혁신성으로 EQS와 또 하나의 큰 차별점은 작년에 발표된 게임 사이버펑크 2077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MCU에는 플레이스테이션 5 이상의 최대 연산 처리 능력을 갖는 GPU를 탑재했습니다. 이 사양은 플레이스테이션 5와 같이 미국 AMD의 아키텍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게임기의 성능과 22개의 스피커 시스템으로 감상하는 영화 등 자율운전 시대의 도래를 내다보고 하나하나 엔터테인먼트 혁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QS와 모델 S 플레이드 간 기술에서 저는 차의 디지털 기술을 이식하는 기존 업체들의 어프로치와 스마트폰에 바퀴를 장착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테슬라 방식의 차이를 약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